안녕하십니까, 김대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에 질문 주셨던 내용 중에 일리아 토프리아에 대한 부분이 좀 있어서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김대한 해설위원님 항상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종종 하시는 말씀 중에 MMA는 근거리에서 복싱처럼 연타를 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토프리아는 근거리에서 복싱 연타가 참 좋은데 토프리아는 어떻게 MMA에서 복싱을 접목시켰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맞습니다. 토프리아 근거리에서 복싱 연타 거의 완벽에 가까운데요. 기본적으로 다른 선수들이 똑같이 이 토프리아의 복싱 스타일을 종합기억투기에서 쓰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토프리아의 스타일은 중심을 극단적으로 좀 앞에 놓고 단신인데 웅크리고 있다가 튀어 들어가는 스타일이에요. 발을 대놓고 많이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또 머리 움직임도 복서들이 쓰는 것처럼 UFC 옥타곤에서 비슷하게 써줍니다. 토프리아가 이 스타일을 잘 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스피드가 있기 때문이에요. 스피드가 너무 빠르고 탄력이 좋기 때문에 긴 거리를 쭉 좁힐 수 있기 때문에 이 스타일이 가능한 거예요. 제일 중요합니다. 이 스피드가. 두 번째가 펀치력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스피드에 더해서 펀치력까지 강하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 섣불리 뭔가를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카운터를 내기가 무서운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치고 들어가다가 엉켰을 때 그냥 거기서 대처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몸싸움으로 공격까지 할 수 있는 레슬링, 주짓수 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짓수 실력이 토프리아가 그라운드로 많이 안 가니까 그닥 알려져 있진 않는데 UFC에서 주짓수 실력만 놓고 봤을 때는 완전 최상위급으로 꼽히는 라이언 홀이 토프리아에게 파운딩 맞고 KO 됐습니다. 그만큼 토프리아의 레슬링 주짓수 실력이 탄탄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또 갖춰져 있기 때문에 토프리아 특유의 스타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토프리아라는 인간 자체가 당연한 얘기지만 한 번만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말도 안 되는 천재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진 것에 더해서 완전 천재죠. 그러니까 복싱을 제가 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린 대로 아니 마이크 타이슨 스타일과 플로이드 메이웨더 스타일을 섞어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거를 하고 있는 사람이 토프리아잖아요. 그게 가능할 정도의 천재성을 갖고 있기에 본인의 그 스타일을 아주 매력적으로 UFC에서 구현을 해내고 있는 건데 그럼 많은 사람들이 따라할 수 있느냐? 절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하빕이 만들어낸 다게스탄 수갑 컨트롤, 이건 하빕이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넘어올 때 UFC로 데뷔를 하면서 만들어서 갖고 온 게 아니에요. 하빕은 러시아에서 UFC로 처음 왔을 때 케이지샵도 처음 뛴 거예요. 그리고 그 다게스탄 수갑 컨트롤이나 체인 레슬링 부분이 이렇게 빡빡하지가 않았어요. 미국으로 와서 AKA에 들어가서 다니엘 코미어나 케인 벨라스케즈나 이런 본인보다 크고 강한 근데 레슬러 출신의 팀 선배들과 미국에서 훈련을 하면서 그 체계를 완성을 시킨 겁니다. 하비비 하는 다게스탄 수갑 컨트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포크 레슬링 기술들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걸 종합기억투기에서 이렇게 써먹으면 된다라는 거의 교본을 만들어낸 것은 분명히 하비비예요. 케인 벨라스케즈나 다니엘 코미어도 하빕만큼 타이트하게 체계를 잡아서 써먹지는 못했었으니까요. 여튼 이제는 근데 이 다게스탄 수갑 컨트롤 많은 선수들이 다 따라합니다. 오죽하면 브라질리안 주짓대로들조차도 본인들이 탑으로 가면 수갑 컨트롤을 하려고 하죠. 누구나 그 포인트를 익히면 할 수 있는 기술인 거예요. 하지만 토프리아의 스타일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토프리아를 보면 마이크 타이슨이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공통점이 단신이지만 엄청난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거리를 확 좁히는 매력적인 파이팅이 가능한 스타일이라는 건데 마이크 타이슨을 모방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성공을 했던 사람이 있었는지 돌이켜보시면 쉽습니다. 그 전 세대의 영웅인 무하마드 알리를 따라했던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바로 그 배턴을 이어받았던 레리 홈즈가 알리의 스파링 파트너 출신인데다가 알리와 상당히 비슷한 스타일을 구사했고 그 시대에 특히 위쪽에 무거운 체급의 복서들은 무하마드 알리를 모방한 스타일을 굉장히 많이 구사를 하고 많은 선수들이 구사를 하고 성공적으로
본인들의 그 커리어를 쭉쭉 쌓아 나갔었습니다. 플로이드 메이웨더도 보세요. 본인 아버지만 해도 플로이드 시니어만 해도 또 똑같은 스타일을 잘 구사합니다. 그리고 제임스 토니 같은 선수 보면은 메이웨더만큼 알려져 있진 않아도 이 숄더롤을 구사해서 이밴더 홀리필드까지 완벽하게 제압했을 정도로 또 숄더롤의 마술사 같은 그런 선수거든요. 근데 마이크 타이슨과 비슷한 사람은 제 기억에는 전혀 없어요. 그나마 비슷한 파이팅을 했던 게 마이크 타이슨을 키워낸 커스 다마토 사단의 선배들이죠. 플로이드 패터슨, 무하마드 알리와도 경기를 했었던, 그리고 호세 토레스, 이런 타이슨의 직계 선배들이죠. 이 커스 다마토 사단의 이들 정도가 마이크 타이슨의 스타일을 약간 비슷하게 싸웠었는데, 하지만 절대 마이크 타이슨처럼 구현이 안 됐어요. 호세 토레스나 패터슨의 경기 모습들을 보시면 타이슨과는 상당히 레벨 자체가 좀 다릅니다. 물론 둘 다 세계 챔피언을 했습니다만 그만큼 그 커스 다마토가 머릿속으로 고안해낸 그 스타일을 제일 완벽하게 구현해냈던 사람이 마이크 타이슨인데 그걸 누가 따라하냐는 거죠. 아무도 못 따라하잖아요. 저는 토프리아도 그런 마이크 타이슨의 향기가 난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따라하면 찐따가 되어버리는 그런 확률이 너무 높은 스타일입니다. 만화 슬램덩크에 뭐 그런 거 나오죠. 강백호가 주인공이 자기는 상상 속에서 슛 이렇게 멋지게 하는 줄 알았는데 비디오 캠으로 찍어 보니까 와, 이놈은 누구냐, 이 골 사나운 폼은 뭐냐,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봤을 때 충격을 받는 장면이 있잖아요. 타이슨 따라하다가 토프리아 따라하다가 그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해요. UFC에도 토프리아를 따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프로 복싱에도 마이크 타이슨을 따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일반적으로 따라하겠습니까? 최근에 영상도 제가 제작했었지만 토프리아 형도 동생처럼은 못하거든요. 현실은 그렇게 발붙이고 있다가 카프킥에 막 다리 맞고 앞차기 같은 거 올라와서 웅크리고 있다가 안면 맞고 또 들어왔을 때 토프리아처럼 스피드가 없으면은 바로 상대가 그 공격 알고 방어한 다음에 숙여져 있는 머리 쪽 막 끌어서 니킥으로 올리고 클린치에서 떨어져서 나가면 펀치 준 다음에 원거리에서 하이킥 같은 거 세팅해서 머리 차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스타일 자체가. 근데 토프리아니까 가능한 겁니다. 아까 제가 토프리아가 머리 그 움직임 잘 쓴다고 복서처럼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헤드 무브먼트 UFC의 그 현지 해설들 조 로건이든 도미닉 크루즈든 강조하는 해설자들이 꽤 있는데 저는 이 헤드 무브먼트에 대해서 머리 움직임에 대해서 생각이 굉장히 달라요. 이거는 그냥 막 쓸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머리 움직임은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생각해보세요. 머리 움직임은 프로복싱에서 사실 온 거예요. 올림픽 보세요. 아마추어 복싱만 돼도 같은 복싱인데도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 복싱으로 무대가 바뀌잖아요. 머리 움직임이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킥이 사용이 되는 무에타이나 킥복싱으로 가면 거의 없어요. 산타샤 보세요. 프로복싱처럼 머리 움직이는 사람 거의 없어요. 태권도 가도 거의 없어요. 포인트 가라데 보세요. 절대 없어요. 그리고 프로복싱의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무하마드 알리조차도 머리 움직임, 토프리아처럼 발붙이고 이렇게 하는 머리 움직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머리 움직임 자체가 상대의 공격을 안전하게 피해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걸 흘려내면서 타고 들어가서 큰 공격을 날리는 상당히 공격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싱의 역사를 쭉 따져봐도 글러브가 생기기 전의 복싱은 베어너클 시대의 복싱은 머리 움직임이 그렇게 강조가 되지 않았었어요. 머리 움직임이 강조가 된 건 일단 글러브가 끼워진 후에 그래도 조금 맞더라도 약간 부담이 적어진 후에 이걸 좀 리스크를 걸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타고 들어가야지 라는 마음이 생기면서 이건 나온 기술인 거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머리 움직임만 해도 종합격투기에서 마음대로 그냥 복싱 체육관에서 하던 대로 MMA 체육관에 와서 그대로 이렇게 해야지 했다가는 큰일 나는 파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머리 움직이다가 킥 맞잖아요.
머리 움직임을 할 때 눈이 고정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시야가 막 바뀌기 때문에 느킥 같은 게 올라오거나 사각에서 라운드하우스 킥이 올라와서 맞으면 글러브 낀 주먹으로 맞았을 때 충격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데미지를 받고 얼굴이 바로 응급실이나 성형외과로 가야 하는 부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근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토프리아는 이 부분들을 다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능력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천재성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만약에 보편적인 활용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하빕 누르마고메도프의 다게스탄 수각 컨트롤을 매주 UFC 대회마다 자주 볼 수 있는 것처럼 토프리아 복사판들을 자주 볼 수가 있어야 하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저도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제자들한테 항상 얘기하거든요. 토프리아 따라할 생각하지 마라. 팬으로서 경기나 즐기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따로 있다. 기본기들은 따로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은 격투기를 훈련하시는 분들은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UFC를 시청해주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알고 봐주시면 이 토프리아의 스타일이 얼마나 팬으로서 봤을 때 소중한 거구나를 좀 더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마이크 타이슨의 광팬인데 마이크 타이슨이 1살, 2살 먹어가고 홀리필드에 귀 무는 트러블 여러 기행들을 벌이고 하면서 그 다음에 복귀전을 할 때 스피드가 떨어진 걸 봤을 때 제 마음속 슬픔은 팬으로서 엄청났었거든요. 이건 타이슨이 아니에요. 마이크 타이슨이지만 젊었을 때 타이슨은 없어지고 만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은 뒤로 가지가 않으니까. 이 토프리아의 스타일도 제가 보기엔 마찬가지예요. 격투가의 신체 능력 중에 스피드가 아무래도 파워보다는 좀 더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저 스타일은 일찍 꽃이 질 수도 있는 스타일이에요. 저 스피드와 파워가 저 신체적인 능력, 탄력 같은 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지분 비중이 굉장히 높단 말이죠. 이런 부분이 있구나를 알고 보시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